증인은 노태우 정부에서 1993년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1996년 특허청장, 김대중 정부에서 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1년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참여정부에서 2004년 국무조정실장, 2007년 38대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맡았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5월부터 국무총리로 재직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망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회의 관련 사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제가 참여를 해서 묻겠습니다. 인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20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전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에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피청구인이 이야기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시 45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피청구인 집무실에는 55분경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국무위원 등이 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통일부 장관 김용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정원장 조태영 순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는 예.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파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 증인,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7인이었던 것은 맞죠?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에 먼저 온 국무위원과 함께 집무실로 안내돼서 대통령님을 뵌 것은 기억합니다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인 중에서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은 그 당시에 6인 정도 된 것은 맞죠? 7인이 맞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임의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나머지 6인은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각자 연락받은 과정은 잘 모릅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당일 22시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KBS에 생방송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님의 계엄을 선포하실 계획이라는 것은 대통령님께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피청구인이 10시에 생방송이 예약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증인 등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하셨습니다. 당시 집무실과 대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카페 58호증 1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20쪽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자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증인에게 부성찬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는 거 질의를 하자 증인이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여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 있죠? 예,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이 됐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만류하였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고 또 대외 신인도입니다. 이 예, 두 개가 흔들려 버리면 간단하게 대답해 그냥 반대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그런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뭐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위원들이나 그 대통령실 실장이나 수석 그 중에서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나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갑 36교장 1 증인 피의자 신문조서 12쪽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서 내용에 의하면 농림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 장관은 뒤늦게 회의에 참석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증인이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제가 국무위원들 모으자고 했는데 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또 같은 조서 15쪽 하단을 보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께 국무위원들 말을 들어보시죠 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 사실대로 모두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이 조서에는 당시 증인이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제 판단은 하나의 그런 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계획을 모르고 본인이 생각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증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보자고 하자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강의구 부속실장 통해 갖고 다른 국무위원들에 연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국무위원 연락을 어떤 국무위원을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연락하기 시작을 한 시간이 몇 시쯤입니까? 저는 뭐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규홍 장관에 대해서 22시 14분에 한 것이 최초인 것 같은데 대략 그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증인도 저는 다른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렸고 예. 그리고 어떤 국무위원을 어떻게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전혀 증인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를 한 시간도 그럼 9시가 넘은 건가요? 글쎄요, 대통령님을 뵙고 계엄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증인도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연락에 대해서 전혀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기억이 있었는데요. 못한다. 예. 제가 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당신이 누구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또 제가 한번 전화를 찾아봤더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분을 새로 오시도록 연락을 한 게 아니고 빨리 와서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디쯤 와 계신지를 제가 아마 확인이라기보다는 알아보는 그런 거였고 제가 처음으로 그분께 됐습니다. 그 정도 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을 개의하고 3분의 2 찬성을 의결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은 21인이므로 11인이 되어야 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주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21시 40분경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22시 17분경 대적견실에 도착해서 비로소 국무위원 11명이 되었다 하는데 증인 그 내용 압니까? 제가 몇 명 국무위원이 모이는지 누가 예, 잘 오는지 모른다. 이런 알겠습니다. 순서는 전혀 경황이 없어서 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주 장관과 조규영 장관은 실제 회의 시간은 3분도 되지 않고 발언할 기회도 전혀 없이 피청구인이 혼자 하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압니까? 글쎄요, 국무위원 개개인의 세부 상황을 잘 모른다. 제가 다 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방송까지 당일 10시로 예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어서 명백해 보이는데 당시 증인도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맞는 것이죠?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신 생각을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추가로 않다고 물어보겠습니다. 본건 외에 국무회의를 대통령실 2층이 아닌 5층 대접변실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번도 생각합니다. 네. 최상무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요행 장관은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증인에게도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현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정리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후에 다시 대책견실에 돌아왔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예,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사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요. 잘 기억이 안 난다. 예, 개개인에게- 증인에게 무슨 지시했습니까? 저한테는 그 특별한 지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일상적인 의전, 예를 들면 한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그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신 좀 대신 참석해달라 참석하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뭐 단전, 단수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온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상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와 관련된 A4 문건이 있었고 소방청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 적혀 있는 문건을 봤다고 하는데 그런 문건 본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